방금 소개받은 서울시 강호 팀장입니다. 오늘은 저는 약 30분간 서울시 사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는 2007년도에 디자인서울 총괄본부를 시작으로 해서 공공디자인 그리고 도시디자인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정치적인 이슈가 되기로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점들을 배제시키고 지금까지 서울시가 해왔던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지도를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표시되어 있는 빨간색 부분이 지금까지 약 10년간 서울시에서 진행을 해왔던 사업들의 배치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쉽게 아시겠습니다만은 대체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균형적인 사업 분포를 가져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또 그러한 결과가 지금 보시는 이러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공공디자인은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우선 공공디자인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특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저희 목표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라고 하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제가 목을 빼고 발표를 하는 게 익숙치가 않아서 그림에서 보시는 DDP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고 어쩌면 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직접 방문해 보시겠습니다만은 단지 DDP라는 건물이 다른 건축물과는 형태가 다르다, 좀 특이하다 이런 걸 떠나서 DDP를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서울의 동대문이라고 하는 지역을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어떠한 랜드마크를 통해서 발전에 기여를 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발상에서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형태적으로 보면 처음에 말도 많았습니다. 무슨 양석이고 개구리가 앉아있는 모습도 아니고 도대체 저러한 건축물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그러면서 쭉 공사비도 많이 들고 나중에 저 건물을 제대로 쓸 수 있을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만은 DDP가 개관한 지 한 4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현재는 패션 중심지구를 디자인으로 특화시켰다라고 하는 성과들이 하나씩 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개관 1년 6개월 만에 누적 방문객이 1265만 명 이 방문을 하게 되었고요. 하루 평균 23,000명이 방문을 하는 지역의 명소가 되었다는 점, 그리고 동대문 축제, 서울 패션 위크, 서울 디자인 위크 등 DDP를 대표하는 대표 브랜드로 정착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러한 건축물 하나가 도시에 주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특히 주요 TV 광고나 드라마 및 해외 촬영 로케이션 섭외 장소 1순위에 올라 있는 상황이고 2015년도에 꼭 가봐야 할 52개 명소 뉴욕타임즈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속에 포함이 되고 그 이후로는 행정자치부가 2014년도 전국지자체 공공시설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을 하였는데 이용자가 가장 많은 시설로 기록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계기로 동대문이 패션 중심, 디자인 중심의 지구로 변모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또 성수동의 수제화 거리라고 하는 것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공공 디자인으로 시작을 해서 경제 특화지구로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발상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보시는 그 지구의 대표적인 것이 이 서울숲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옥석 그리고
한강에 둘러싸인 밀집했던 지역을 또 특히나 경공업 지역, 낙후된 경공업 지역이었던 것을 어떻게 특화를 시킬까라고 하는 저는 시작을 해서 자, 디자인을 우선 제대로 심어보자. 이곳이 어떻게 생성이 되었고 어떻게 현재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자. 또 그런 것들을 디자인으로 먼저 보여주자라고 해서 저희가 성수수제화 공동 판매장을 조성을 하고 성수 구두 테마역, 지하철 역사에 구두 테마역을 조성을 하고 그리고 수제화 벽화를 조성을 하고 주말 구두 장터 운영 그리고 성수 근린공원 구두 테마 공원 조성 등을 디자인적으로 해결을 한 이후에 모든 것들을 함께 융합을 시켜서 해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을 하자라고 처음에 계획을 세우고요. 이 계획들이 현재 5단계까지는 완료가 되었고 6단계에 대한 성과가 지난해 말부터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또 하나의 공공디자인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신 것처럼 앞서 말씀드렸던 디자인적으로 해결했던 문제들이 지금 이 한 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데 안내 시스템이라든지 구두 테마역 공공판매장에 대한 디자인 도입 그리고 그 기타 문화 공간 다른 시설들과 융합시키는 작업까지 현재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는 고척 동구장.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대한민국 최초의 동구장이 서울 고척동에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 고척 동구장이 생겼다는 게. 한 5년 전만 해도 제가 서울에서 전원들께 택시를 타고 저희 동네를 가자고 동명을 얘기를 하면요. 찾아가 들으면 다른 동네에 와 있어요. 강동구 고덕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고척동이라는 이름이 택시기사분들에게도 전혀 생소했던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이 입양, 고척 스카이돔이 생기면서 서울에 발자국이 땅이 되어버렸어요. 대박 맞은 거죠. 물론 저희 집은 동구장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 지역에 사는 지역민들의 작은 힘이 생겼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앞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또 디자인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범죄 예방 디자인입니다. 예,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지자체에서 최근에 범죄 예방 디자인, 섹스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저희 서울에서도 마찬가지로 범죄 예방 디자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포구 연두동의 수군길이라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가보니까 사실 별거 없어요. 범죄를 예방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유명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범죄가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사실 고백을 하는 거지만 근데 결국에는 그것이 목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기획을 진행하시면 최소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직접 수행한 작업들에 대해서 어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자, 디자인이 사실은 결과를 가지고 그 효과를 분석하기에 굉장히 힘든 분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분야들을 우리 위에 계시는 분들은 실적을 만들어내라고 하니 굉장히 힘들죠. 그럴 때는 그냥 말을 지어내세요. 어저께 나와서 발표를 해주셨던 건국대 강동준 교수님이 가장 잘하는 게 본인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말지기를 잘해서 모든 것들을 사업화시키는 데는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숫자에 굉장히 강해서 여러 가지 수치를 들어보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되는 사실이지만 내가 얘기하면 다 믿어요.
어차피 디자인은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결국은 그것을 목표로 생각을 하고 움직인다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물론 작업을 진행하는데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어쩌면 현장에서는 필요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음길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코스별로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다라는 예측에 따라서 우리가 벽화, 색채라든지 아니면 기타 시설, 눈에 시계 띄는 시설들, 그리고 물론 CCTV라든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모든 것들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민들이 동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 자, 그런데 서서히 문제점이 나타나죠. 여러분들도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그런 문제점들은 여러분 겪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좀 지나니까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모여서 시끄러워 죽겠어. 참 좀 자고 싶은데. 특히 서울은 또 북촌이라는 곳이 굉장히 지역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또 생소한 단어가 생겨났어요. 친목관광. 제발 조용히 보고만 가주세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공재라는 입장에서 한 번쯤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중에도 그러한 문제들은 어디선가 발전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도 디자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네 분들이 열심히 벽화도 그리시고 객실도 같이 하면서 나는 우리 동네가 좋아 라고 하게까지는 생각을 하시는 분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서대문구 홍원동이라는 곳에서 공공시설들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져가야겠다. 물론 이 안에는 편안한 휴식 그리고 편리함까지 포함해서 점점 더 범죄 예방 디자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께 접목이 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청일 디자인. 자, 지금 보시는 것이 흔히 여러분들 주위에서 보고 계시는 환경미화원의 본무부, 그리고 밑에 세 개의 사진은 서울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입니다. 이것들을 저희는 일찌감치 바꿨습니다. 2009년도에 작업이 완료가 되었는데 이렇게 바꿨습니다. 특히 환경미화원 본무부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우측 상단을 보시면 반짝거리는 작업복을 보시고 계실 텐데, 저게 저 사업을 저희가 시작하게 된 계기가 서울 시내 새벽에 작업을 하시다가 한 해에 두세 분씩 사망을 하세요. 도로 위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자, 그래서 당시 오세훈 시장께서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환경미화원 분들의 작업 환경, 목숨을 건 작업 환경을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작된 사업이고, 저 환경 근무복을 입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의 부상자도 없습니다. 자, 그것이 디자인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밑에 부분을 보시면, 자, 이쪽부터 노원 자원회수시설, 강남 자원회수시설, 양천 자원회수시설입니다. 자, 노원의 경우 잘 보이는 색이 보라색이죠. 이 세 가지 작업을 제가 진행하면서 지역분들의 의견을 100% 수렴을 했습니다. 왜? 이쁜 것만이 디자인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디자인이 또 하나의 공공 디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자원회수시설 시설을 저희가 디자인 개선을 하게 된 계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변의 아파트 값을 딴 데하고 똑같이 맞춰주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려달라는 대로 그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시작을 했는데,
자, 첫 번째 작업이 노원 자원회수 시설이요. 보라색이 많이 섞여 있죠. 그쪽 동네 아주머니분들이 보라색을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시작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디자인 시간을 한 800컷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내부 회의를 거쳐서 500개와 300개를 나누었어요. 좋은 쪽 500개, 나쁜 쪽 300개. 굳이 나쁜 쪽 300개 중에서 이걸 고르시더라고요.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작업을 강남에서 작업을 했는데, 강남은 딱 저희가 100컷 그렸어요. 100컷을 그렸는데, 바로 그날 제가 가서 주민 동청을 하는데 저걸 딱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아, 왜 이 디자인을 고르셨습니까? 명품스럽잖아요. 에르메스 같지 않아요. 그러더니 역시 강북 아줌마들은 요란스러워. 자, 그랬는데 세 번째 양천 자원회수들은 저희가 디자인을 결정을 한 지 5년 만에 작업이 이행이 됐습니다. 자기들은 디자인 필요 없다. 노원하고 강남보다 더 많은 사업비가 드는 디자인을 해달라. 그게 우리의 프라이드다. 결국에는 시의 지원금을 한 번도 못 받고 구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공공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이 전부 나타납니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디자인대로 했더니 다른 데서는 촌스럽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게 뭐야라고. 두 번째, 강남 자원시설 같은 경우는 그쪽 분들의 성향을 너무 맞추다 보니까 실제로 크게 변화를 보이지 않는 디자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들의 프라이드를 사업비로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업이 제대로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 물론 세 가지 공통점은 있죠. 지역 주민들과 행정이 같이 어울려서 가야 된다는 건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장단점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겁니다. 단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차이점과 이러한 장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네 번째, 교통디자인입니다. 저희가 굳이 교통디자인이라고 얘기를 섞은 것이, 저희는 서울시는 공공시설물, 교통 관련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아주 색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왜냐? 서울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서울을 비우기는 비워야 되겠는데 워낙 거대하고 워낙 복잡한 도시다 보니 함부로 비울 수도 없고, 자, 그러면 어떻게든 정리를 한번 해보자. 컴퓨터가 복잡하면 디스크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폴더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디스크 정리와 폴더 정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색채를 활용하자. 자, 대표적인 교통수단입니다. 택시, 남산 투어버스, 시티 투어버스, 서울 시내버스, 공항버스가 서울의 주요 교통시설입니다. 자, 거기에 밑에 색이 쭉 있죠. 꽃담부터 서울 하늘색까지 이 색이 서울을 대표하는 색이라고 해서 저희가 서울 대표색으로 지정을 한 색채들입니다. 자, 이 색채들을 활용을 해서 각 정류소, 쉘터에 각각의 색을 부여하자. 자, 꽃담 황토색인 택시는 승차장에 색채 팔레트를 적용을 해서 쉽게 택시 정류장인 것을 인식을 시켜주자. 그렇다고 전체 다 오렌지색으로 칠을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순서대로 저희는 쭉 승차대의 형태는 거의 변화를 주지 않고
컬러만 바꾸어서 쉽게 인식이 가능하도록 파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하철 안내사에 대해서도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쉽게 눈에 띄어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시장님께서 다국어 표기를 하세요. 서울은 국제도시니까 한, 영, 중, 길 4개국어는 꼭 써주세요. 안 그래도 안내판이 조그만데 거기에 글자를 다 넣으려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도 색채로 확실하게 영역 구분을 해주자. 자, 나가는 곳은 나가는 곳대로, 들어오는 곳은 들어오는 곳대로, 타는 곳은 타는 곳대로 제대로 정리만 한다면, 모듈화만 제대로 정리를 한다면 그나마 쉽게 익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표준화를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구 지하철 3가, 세월호 3가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죠. 몸만 꾸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것들은 지나쳐도 누가 뭐라고 안 하겠지. 과감하게 지금 비상구구 구역이라고 하는 것들 모든 안전시설물을 통합해서 한 곳에 몰아넣자라고 하는 작업을 작년도에 디자인 개발을 했고요.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왜 이렇게 눈이 나쁘신 분들이 많으신지 무슨 얘기만 하면 다 안 보이대요. 자, 그러면 최소한 비상구 표시를 제대로 크게 해주면 다들 알아서 나가시기는 하겠지. 좀 속담 말로 무식한 방법이긴 하지만 나름 주위의 디자인 분들과 조화만 이룰 수 있다면 뭐 대려 나쁘진 않겠다. 네, 이러한 것들을 좀 적응을 시켜보려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공공미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자, 공공미술 프로젝트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도시를 이제는 새롭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재생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 그러한 또 어차피 스트레스 여러분들 아마 휩싸여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공공미술을 접목을 하면 도시가 재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듯 합니다. 뭐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새로운 것들을 예산을 마련해서 하는 것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특색 있고 뭔가 사람들에게 안락감을 주는 그러한 것들을 미술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건 중요한 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러한 맥락 속에서 서울도 제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공공미술을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시민들이 만든 디자인을 서울 곳곳에 설치하는 작업. 지금 보시는 이 작업들은 공모전을 통해서 선정된 작품들을 서울시가 실제로 제작을 해서 공공장소에 설치를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만은 현재까지 약 900개 정도의 시민들의 작품이 서울시가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하고 가장 밀접한 공공시설물인 벤치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제작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브랜드. 도시브랜드 얘기하면 벌써 또 속으로 웃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서울시가 도시브랜드 발표를 했죠. 아이소뷰. 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1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를 했고 최종적으로 1000명의 시민이 결정을 한 디자인이 제일 앞에 보시는 아이서울입니다. 이것이 서울의 새로운 브랜드이고요. 이 새로운 브랜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현재 또 다른 디자인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면 이에 맞추어서 서울을 상징하는 새로운 브랜드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예, 그리고 또 다른 브랜드 작업인 공공자전거. 예, 물론 공공자전거는 창원시나 대전시 등등에서 고양시에서도 하고 있고요. 여러 곳에서 공공자전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도 워낙 차질이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공공자전거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공공자전거 사업을 작년부터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적 경제를 디자인적으로 접목을 해서 그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들을 디자인과 함께 해나가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함께 우리 브랜드 개발을 공공 디자인과 경제가 함께 융합되는 차원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축제, 서울 등축제나 서울 세계불꽃 축제와 같은 축제들도 서울의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내는데 일조를 하고 있고 건축 디자인 도시 서울이라고 해서 서울 도시 건축 국제 비엔날레 심포지움을 작년에 개최를 했고 내년에는 서울 건축 비엔날레를 할 계획인데 그것도 서울을 상징하는 하나의 도시 브랜드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도시재생 디자인이죠. 도시재생 디자인은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서울역 7017 프로젝트 1970년대에 만들어진 서울역 고가를 도시재생 차원에서 없애지 않고 활용을 해서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장소, 즐거운 휴식장소 그리고 서울의 장소성을 포함한 랜드마크를 만들자라고 하는 사업이 현재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좀 생소합니다. 서울 수목원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수영상가 1970년대 이후에 서울의 중소기업들이 모여있는 대표적인 중경공업 지역을 지금 재생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 방식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또 다른 차원에서의 장소성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이걸 쉽게 읽히는 도시를 만들